네, 관련 이야기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도 400여 명 또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 비슷한 추세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지금 대구, 경북의 청력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신천지 교민의 검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명에서 10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손 변호사님, 지역별로도 좀 확진자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많이 늘어났죠. 네,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대구, 경북의 407명이고요. 이제 산발적으로 전국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누적 확진자가 100명까지 이제 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된 확진 인원은 서울은 4명, 대전은 1명, 광주는 1명, 경기 9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4명, 경남 9명, 제주 1명으로 네. 조금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도 이제 지금 검사 중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조금씩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게 주한미군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주한미군 가족들이 또 확진이 된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문희철 평론가님, 이 주한미군에 대한 관리도 지금 정부가 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안전도 중요하죠. 네네. 근데 걱정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들, 예. 외국에 있는 자기 나라 군인이나 자국민들이 예. 감염됐을 때 더 심각하게 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한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또 나아가서 이러한 것이 더 커지면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키는 예. 그런 조치까지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예.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특히 어제 사망한 60대 여성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침이나 오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된 이후에 입원하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치료 경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저질환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67세로 고령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존에 앓던 병이 없는데 이 사망자가 나왔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사망자가 대부분이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지 네.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고령,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은 해당되지만 네. 기존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당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유발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19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시점이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완만하게 완치가 되느냐 아니면은 악화 기로에 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데 네. 이분은 호흡곤란으로 진행되면서 사망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중증을 가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속보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속보가 지금 나온 게 경북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34명이 지금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데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면 좀 고령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여기 무더기 양성이다 상당히 좀 고위험군이 아닐까 싶거든요. 매우 걱정되는 거죠. 요양병원 아니고 요양원인 요양원이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들 당연히 많을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거동 불능자들 주로 네. 침상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예.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유포되게 되면은 확진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만큼 환자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분들은 확진되는 경우에 곧바로 입원 조치를 해서 중증이 필요한 경우에 중증 치료도 제공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저렇게 요양원에서 무더기 양성
여성 환자가 나왔고 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도 이 중증 이상의 환자가 50여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은 사망자가 더 증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기계호흡으로 하는 위중증 환자가 25명, 산소치료 고열 환자 27명. 계속 지금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네. 네. 이게 바로 말한 우리가 걱정했던 지역사회 감염에서 뭔가 진단과 치료의 시기가 놓쳐지게 되면 중증도가 올라가고 이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방역 당국이 뭐 이렇게 대응 프로세스를 조금 중증도를 고려해서 매뉴얼을 바꾸긴 했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에 현장 적용하는데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들은 당분간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좀 시스템을 갖춰서 좀 제때 치료만 받으면 그래도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중국에서도 보고를 보면은 80%가 경증이기 때문에 네네. 건강한 뭐 면역을 가진 젊은 성인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고령이 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안 좋은 예후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만큼 방역 대책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그리고 의료 자원이 얼마나 충분하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마스크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 판매되는 문제 없애겠다고 했는데 좀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급 수요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을 실시간으로 빨리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 이제 쟁여놓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쌓아놓고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신분을 등록하고 뭐 1인 1매라든지 1인 2매라든지 한정된 수요로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들을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취약계층 특히 이제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노령층이라든가 뭐 기저질환으로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것을 얼마나 현장에 실무적으로 적용을 빨리 하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스크 관련해서는 어느 때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따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궁금한데 우선 지금 이 마스크 대란이 왜 일어났는지 뭐 원인을 진단해야 대책도 있겠죠. 근데 문희철 평론가님, 이 마스크 대란 좀 원인이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28일 날 국회에 가서 사당 대표회동도 했었고요. 네네. 또 그저께 국무회의 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2월 말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때만 해도 예.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될까? 네네. 그런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기준이 하루에 4천만 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서 2천만 개를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무려 1,000만 개를 생산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르면 비축을 해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을 텐데 네네. 문제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외국으로 팔려나간 수출된 마스크 개수를 추정해 보면은 약 1억에서 1억 5천만 개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나갔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비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스크를 해이해진 마음에 다 수출을 해버리고 나니까 비축된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4분의 1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력이 있는 국가인데 네네. 이런 상태가 온 것은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함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고 총리도 사과를 했고 장관도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매점 매석이나 수요 공급만 따지고 있어요. 네. 이걸 제대로 이제 알리면서 사과를 해야 또 그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도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